can I say that Son's penalty was identical to the penalty that I took against Brazil? When he missed. Yes. Okay. What was the big difference? The The big difference is the keeper dived out the way. The key word missed. That's the key word. Correct. In all of this. And my point is exactly that. If No, if mine had gone because- in, no one would ever have said what an idiotic penalty, even though it was, the difference is it went in the back of the net. I understand that totally, Micah, but I'm just making the point. That's all. And actually, I think it was different to yours because you sort of went a little bit too fast. If you watch when he took the penalty, He took 10 he minutes. sort of waited and then guided it, you know? I'll tell you what, he went to do a Panenka and he fluffed it slightly. And that is definitely what happened there, because I know from my own experience. He went to do a Panenka, he fluffed it slightly, but got away with it. You can tell I'm not over it yet. 리네커가 손흥민의 PK와 자신의 것이 흡사하다고 사람들이 말해주길 바랐던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게리 리네커는 1986년 월드컵에서 6골을 기록하고 최우수 선수로 선정되었던 잉글랜드의 레전드이지만 그의 대표팀 생활을 말할 때 트로피보다 먼저 언급되는 것이 브라질전 PK 실축이고 주로 놀림의 소재로 사용되었습니다. 자신이 쌓은 현역 전체의 업적만큼이나 오래 구전되는 멍청한 페널티킥이란 표현을 평생 마음에 담아두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손흥민의 득점이 터지는 순간 바로 저게 자신이 노렸던 그 페널티킥이라고 말하기 위해 단단히 벼르고 방송에 출연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전히 비웃음만 들었고 앨런 시어러와 미카 리차드는 1%도 동의해주지 않았습니다. 파넨카가 얼마나 위험한 킥인지 알 수 있는 살아있는 사례가 바로 리네커 케이스입니다. 그냥 PK 실축은 1년만 지나도 많은 사람들이 잊어버리지만 파넨카 실축은 그 사람 얼굴만 봐도 기억날 정도로 강렬하기 때문입니다. 들어가면 누군가는 당연한 득점이라 말하고 실패하면 암흑 인생이 펼쳐진 잔인한 PK의 이면입니다. 게리 리네커의 파넨카가 축구 역사상 최악일까란 질문에 대한 영상을 찍기도 했을 정도로 거대한 주제였기에 리네커는 결국 자신의 것과 손흥민의 것은 본질적으론 같았지만 자신은 실패했기에 바보 같다는 조롱을 들었고 억울하다고 주장하고 싶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손흥민의 파넨카가 삑살이라고 주장한 이유도 분명합니다. 리네커의 머릿속에서 손흥민이 원했던 파넨카는 바로 화면의 모습입니다. 전형적인 파넨카킥이고 피를로에 의해 세계적인 인기 아이템이 되었으며 유명 선수들이 한 번은 시도하는 아이코닉한 슈팅입니다. 하지만 네이마르의 PK는 피를로와는 상당히 다른 의미의 파넨카킥이고 여기에 대한 설명은 지난 영상에서 자세히 소개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결국 손흥민이 네이마르 방식을 원했는지 피를로 방식을 원했지만 삑사리가 났는지는 본인만 알고 있고 사실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골키퍼의 타이밍을 완전히 뺏었다는 것이고 득점했다입니다. 그리고 리네커는 실패했기에 평생 거기에 대한 변명을 해야 하는 다소 안타까운 후기로 이어졌습니다. 브라질과 잉글랜드의 매치에 비해선 규모가 작긴 하지만 손흥민의 PK 시점은 팀이 지고 있는 상태였고 만약 파넨카가 실패하고 팀 패배로 경기가 종료되었으면 어떤 후폭풍이 일어났을지 조금은 상상되실 것입니다. 울버햄튼전의 미스와 파넨카 미스는 제법 큰 차이가 있습니다. 축구계엔 선수들을 놀리기 위해 존재하는 예능계 사람들이 상당히 있고 그들에게 파넨카 실패 정도의 먹잇감은 90분 전체 경기에서 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손흥민의 선택은 그저 강심장이기에 가능했다는 생각이고 상대 골키퍼 입장에선 절대 예측하기 어려웠던 타이밍이었습니다. 또한 이번 손흥민의 파넨카는 리네커의 인터뷰를 제외해도 상당히 바이럴되고 있고 그동안 손흥민 하면 떠오르는 킥의 목록에 새로운 장르로 추가되는 모습입니다. 이때까지 가장 유명했던 손흥민 킥의 컨셉은 다음 화면입니다. I'm going to show you how I usually hit the ball. That was a free kick. 제 채널에서 역시 자주 소개한 내용이지만 인사이드로 차는 감차이고 손흥민은 대부분의 상황에서 발등이 아니라 인사이드로 정확하게 그리고 순간적인 임팩트의 강도에 의해 속도까지 함께 가져가고 있습니다. 해당 슈팅의 본질은 골키퍼가 방향을 알아도 막을 수 없는 구질이 핵심이고 레버쿠젠 시절 팀 훈련에서 자신의 슈팅 방향 대부분을 예측하던 레노와의 라이벌전에서 더욱 성장한 스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레노 선수 때문에 감창을 얻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워낙 둘이 연구를 많이 하면서 제 형은 근데 진짜 웃기네요. 저를 진짜 너무 잘 아는 거예요. I know what he is doing.
And being up to safe. If I'm with Just I don't think about the friendship when we are on the pitch, but he just hated after the game. He said stop shooting this in this corner. And some days he made an unbelievable save because he know me so well because he was a close friend of me. 다시 라멜라 앞에서 정석 파넨카를 선보이던 손흥민의 클립은 축구라는 종목에 투자한 그의 노력과 고민을 알 수 있게 합니다. PK 거리는 손흥민식 감차를 차기엔 지나치게 짧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구질로 득점하기에도 적절하지 않습니다. 동료들과 훈련장에서 무수한 PK 경쟁을 했던 손흥민의 선택지엔 결국 골키퍼의 타이밍을 뺏는 파넨카가 포함되어 있었고 골키퍼는 단순한 연습이 아니라 상당히 역동적으로 임하고 있었습니다. TMI이지만 당시 라멜라와 손흥민은 주전 경쟁 중이었고 둘 다 훈련장에서도 지는 걸 싫어하는 승부욕이 불타는 성향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레노와의 일화와 비슷하지만 결국 손흥민은 평생 매치데이 이전에 훈련장에서 이미 경쟁 모드에 들어가 있었고 모든 승부에서 이기기 위해 연습했으며 필요성에 의해 새로운 스킬들이 점진적으로 추가되었습니다. 그가 훈련장을 전쟁처럼 여기는 이유는 함부르크 손흥민의 목소리를 통해 생생히 남아있습니다. 훈련 한 번마다 선수들이 정말 전쟁에 나온 것처럼 약간 정신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매 순간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프로라는 게 참 쉽지가 않구나라는 걸. 경기장 안에서는 또 선수들이 이렇게 또 돌변을 하니까 막 뭐라고 질책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 막 이렇게 조금 상처도 받고 그랬는데 다 그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못했던 것 같아요. 주전 경쟁이란 전쟁에서 살아남은 손흥민에겐 상대팀이라는 진짜 적들이 나타났고 훈련장에서 만들어낸 스킬들을 조합하여 10년의 시간 동안 프리미어리그 정상급 선수로 뛰고 있습니다. 제가 보유한 훈련장에서의 파넨카킥 영상은 하나이지만 그 퀄리티로 봤을 때 이전부터 자주 찼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기에선 거의 선보이지 않았고 대표적인 경기가 요르단전과 보머스전입니다. 15년의 긴 현역 생활에서 한두 번 선보이기 위해 더 오랜 시간을 노력하고 연습했을 스킬들이 가득하다는 의미입니다. 손흥민뿐 아니라 많은 축구 선수들이 경기에선 써먹지도 못하는 기술들도 훈련장에선 연습하고 될 때까지 시도하며 서로가 서로에게 노하우를 전하기도 합니다. 필요성이 낮은 것들에 왜 시간을 투자하고 노력하냐고 묻는다면 대답은 아마도 그들은 재밌어 하기 때문이다 일 것입니다. 손흥민이 언젠가 반드시 파넨카로 득점하겠다란 의지를 불태우며 연습한 것이 아니라 영상으로 봤던 레전드의 킥을 따라하는 것이 재밌다가 최초 지점이었다는 의미입니다. 이는 맨유 호날두의 영상을 보고 따라했다는 그의 스탯 오버와도 같습니다. 그리곤 동료와의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활용하고 일부는 실제 경기에도 사용하는 축구 선수들의 성장 프로세스입니다. 엄청난 노력을 가능하게 만드는 종목에 대한 순수한 사랑은 또 하나의 재능이고 의도적으로 가질 수 없는 영역이기에 어쩌면 선천적인 부분입니다. 사람마다 분명 평생을 바쳐도 재미를 느끼는 특정 분야가 존재하고 그것이 직업이 된 사람들이 누리는 축복은 출근 시간이 기다려지고 퇴근 시간은 눈에 들어오지도 않는 현상입니다. 손흥민의 표정은 절대 억지로 야근을 하는 사람의 얼굴이 아닙니다. 당연히 그 분야에서의 성장은 어쩔 수 없이 직업을 선택한 사람들에 비해 유리하고 여기엔 인사이트가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직업을 권하는 메커니즘은 사회의 퀄리티와 직결되고 개개인의 욕구를 주목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있다면 더 많은 사람들의 출근길에 미소가 가득할 것입니다. 싫은데 억지로가 아닌 재밌어서 자신만의 파넨카를 연습하고 웃고 즐거워하는 사회인들이 가득하길 응원합니다.